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연구한 것은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건강 관련 음,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동대학교 간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희 교수입니다. 선박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의 선원들을 어, 선박에 있는 상태에서 면담하기가 쉽지 않아서 면담 대상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자체가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음, 의미 있는 연구이고요. 또한 선원들이 이제 선박에서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받고 집에 가게 되면 그때의 상황들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선박의 상황이라든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 현장에서 물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면 음,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선 중인 선원, 승선 중인 선원들의 그 선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선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선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선보다는 제가 어, 연구한 대상자는 장기간 어, 원양으로 나가는 어, 선박의 선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자동차를 뭐 이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음, 어떤 그 오일, 탱크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굉장히 이제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대부분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굉장히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승선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 중인 선원은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최소 6개월에서 많으면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선박 안에서의 생활 안에 휴식과 생활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건강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항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는 선박 안에 있는 선박 병원을 운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 의료 관리자는 어떠한 의료인은 아니고요. 어,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선박 병원은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 병원의 여러 가지 의약품 관리라든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선원들한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보시면은 선박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박이라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박 내에서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가 강화되어야 되고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이 이러한 안전보건 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선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지는 선박의 의료 관리자뿐 아니라 선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료 관리자 관련 규정의 개정, 그리고 의료 관리자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원의 의료와 건강 실태 현황을 인터뷰를 통해 선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한 개선해야 되는 점을 찾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등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선박 생활을 하면서 선박 병원 이용 경험이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수행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선정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근무 중인 선원들을 만나려면 부두에 배가 접안을 해야 되고 접안을 한다는 얘기는 선원들이 어떠한 화물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선이라면 자동차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뭐 오일 탱크라면 오일을 뭐 옮긴다던가 등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고 선박 근무 중인 선장과 선박 의료 관리자인 사망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승선 기간 중에 한국에 입항한 날짜를 맞추어서 면담을 진행하였고요. 1차 자료 수집은 23년 4월 집단당 1회씩이라고 하면은 아까 선장하고 의료 관리자 사망자를 각각 90분, 95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게 22년이 아니고 23년이네요. 오타가 났네요. 23년 6월 27일에 2차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면담 시간은 120분으로 1회 진행하였고요. 1차 자료 수집과 동일하게 온라인 화상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3회의 초점 집단 면담으로 참여자 면담 내용이 반복되는 시점에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습니다.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점이 3회 정도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는 우선은 선박의 약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선박의 약물 관리에서는
대부분 선박의 약물들이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그러한 약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 뭐 예를 들어서 그 감기라든가 두통, 기침 등등등 이런 것들의 어, 약품을 병원에서 조달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어, 승선 전에 본인이 이제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본인한테 맞는 약을 6개월치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자가복용약이 떨어졌을 때에는 응급으로 이제 더 이상 배를 못하는 상황으로 하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에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감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약물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사용하고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약물들을 수급해가지고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약물의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고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선박병원에는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의료 관리자가 겸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할 일도 굉장히 많아서 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주 인력은 전혀 없어서 선박의 약물 관리는 본인이 필요한 약물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가져가고, 거기다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 면담 내용 중 두 번째 개념은 선상의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음, 선상에 환자 발생이나 외상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 자문은 전화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으나 치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선을 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 이중 면담자 중에 선장은 예전에 근무를 했었을 때, 근골격계에 다리뼈가 부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빠른 수술이 필요해서, 한국에 와서 하선할 때까지 어, 감염이 안 되게끔만 했었고, 응급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만약에 그때, 시간이 길어졌다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선원들이 선상에서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물어본 포커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받았으나 실제 상황 적용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선박 전용 교육 영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박 전용 교육 영상 가이드 영상을 시뮬레이션화해서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들었고 이러한 영상들이 도움이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선상에서의 건강 문제가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는 선상에서는 우선은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다만 요즘에는 최근 해양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술에 대한 제지는 있지만 건강을 위한 제지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담배는 자유스럽게 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한 선박 내 실내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미한 성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음식 섭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조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그 영양 잡힌 균형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 대상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단 제공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식단에 만족을 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했었고 조리장이 음식을 잘하냐 못하냐는 복불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선상 건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 범주로 나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에 약물 관리 실태가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선상의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이 없다. 그래서 영상 가이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상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선박에서의 선내 안전보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과 현재 선원 생활에서의 응급 상황, 선박 병원 관리, 건강 문제 등의 문제를 확인해 보고자 선원의 의료와 건강 실태 현황을 인터뷰를 통해 선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 사각지대의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승선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결과 선박에서의 약물 관리, 선상에서의 응급 상황에 따른 영상 가이드의 부재, 선상 건강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선박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담당자는 선박의 의료 관리자뿐 아니라 선원들에 대한 교육의 개선과 의료 관리자의 관련 규정의 개정, 그리고 의료 관리자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세계적인 교육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순차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이 되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미비하나 이를 바탕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의 증진을 위한 음,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가이드 영상을 만들고 그에 따른 선원들의 반응,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음, N수가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비조사로 제가 지금 현재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응급 상황 콘텐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의 연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음,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